무안공항 재개항이 불투명해지면서 주변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정부가 나서 긴급 지원을 했는데 무안에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살펴봤습니다.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9.1% 늘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64%는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해상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적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참돔과 돌돔 등 10만 6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새로운 장르 웹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의 웹드라마 영화제가 열려 문화 교류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앞서 무안공항 재개항이 불투명해지면서 공항 상권이 여전히 불황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회 재난이었던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촉진 캠페인과 긴급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안에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장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 무안 상권에는 여전히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인들은 정부가 무안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상권 회복을 위한 소비 캠페인이나 금융 지원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최근 발행된 민생회복 쿠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할인 쿠폰 제도가 있기는 있지만 그걸로서는 아예 고객 자체가 안 찾아오기 때문에 힘들고 세제 혜택 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재난 이후 다른 지역은 어떻게 상권을 회복했을까? 지난 2022년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던 이태원 상권의 경우 참사 8개월 뒤 매출의 70%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용산구는 당시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 발행과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나섰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 7천만 원의 긴급 경영 안전자금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상권이 서서히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에서는 이런 지원책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세금 감면이나 식자재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소상공인들 조금 도움을 줬어도 이게 막 쓰는 거기가 아니고 국가 전기요금이나 그런 걸로만 혜택을 보니까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식자재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좀 어렵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세금 그런 것만이라도 조금 다 해줬으면은 좋겠어요. 최근 국토교통부는 참사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방안이라든지 또 이제 무안 지역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침체되고 있는 연쇄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사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분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피해 주민과 기업을 위해 금융, 세금 감면, 생계 안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 규모와 방식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무안 상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행정과 상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달 기준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남 지역민이 13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8월 말 기준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건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132명으로 9.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64%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이 중 단독 사고는 9명으로 운전 조작 미숙으로 배수로나 논밭에 추락 전도됐고 7명은 차량이 농기계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1륜차까지 확대하고 노인 사망자가 많거나 급증한 지역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지역 해상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적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는 돌산읍 양식어가 4곳에서 어류 폐사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참돔 7만 마리, 돌돔 3만 4천 마리, 숭어 2천 마리 등 전체 10만 6,500마리가 폐사돼 잠정 2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인근 바다 수온은 한때 29도까지 육박했다가 최근에는 24도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황토 5,350톤을 살포했으며 황토 운반선과 포크레인 등 장비와 선박을 투입해 방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등을 즐길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장르로 주목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웹 콘텐츠인데요. 여수에서 이 같은 웹 콘텐츠를 다양하게 선보이는 영화제가 열리면서 관객과 창작자 간 교류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겨울 어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어색한 식사를 이어갑니다. 복도식 아파트를 배경으로 일상을 나누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이들. 2회 여수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 출품작입니다. 지난 10일 여수 세계박람회장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올린 이번 행사. 10년째 자체 관광 웹드라마를 제작하며 웹 콘텐츠 성지를 표방하는 여수시가 창작자와 관객이 소통하며 문화적 공감대를 쌓을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는 웹 콘텐츠 최신 동향을 반영해 여러 분야의 작품을 선보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웹 콘텐츠와 쇼폼 등을 다뤘지만 이번에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웹 콘텐츠도 심사 부문에 추가됐습니다. 국내외 창작자들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이번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 수만 2,300여 편,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 60편은 행사가 이어지는 12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제 콘텐츠 행사를 통해 가지고 해외 속에 여수의 브랜드 이미지를 드높여서 세계 속의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더 이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 시의 노력이고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영화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의 감독과 평론가가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분석해보는 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됐고 웹 콘텐츠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스크린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쇼폼이나 웹드라마 그런 게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수시는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웹드라마 영화제를 지역 대표 문화예술 축제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우원시 국회의장을 접견해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과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전남 청년특화구역 조성과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청년 창업과 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순천 갯벌 개막식이 10일 저녁 7시 오천 그린 아일랜드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개막식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그린 아일랜드 공간을 배경으로 생명의 유산, 정원의 무대라는 주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미디어 아트 유산의 빛을 시작으로 서남사 계곡에서 동천을 지나 순천 갯벌까지 흐르는 생명의 물을 따라 자연과 인간의 유산을 품은 순천의 이야기가 담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400대의 드론이 서남사와 순천 갯벌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하늘을 밝히는 드론쇼와 국악 크로스오버 그룹 유희스카의 축하 공연으로 개막식은 마무리됩니다. 2025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순천갯벌은 10월 3일까지 22일 동안 서남사와 순천갯벌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종합지원 TF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TF팀은 총괄 지원과 도로교통, 숙박, 음식, 행사장 조성, 섬 발전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눠 운영되며 전라남도 섬 박람회 지원 TF팀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교통, 숙박 인프라 확충, 행사장 환경 조성, 섬 발전 연계 사업 등 다양한 국, 도비 건의 과제가 논의됐으며 추후 전남도와 협의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 전남 비상행동이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며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후위기 전남 비상행동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며 기후위기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나 이상기후 현상이 아닌 재난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기술이나 투자 유치, 대기업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앞세워 기후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어민과 청년,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정책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을 실행할 것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전남도에 전달했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를 야기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해온 특권층은 여전히 그 수단을 놓지 않고 일상화된 재난에 눈을 감으며 오히려 위기조차 이윤 추구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불평등을 끝내고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살아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세계적인 기후정의 운동의 흐름과 함께한다. 내년 정부 신규 연구개발 예산으로 전남도가 2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바이오, 2차 전지, 탄소 중립 등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 원천 기술 개발 40억 원, 석유화학 분야 선상용 CO2 포집 기술 개발 55억 원, 2차 전지 분야 해양 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 개발 20억 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AI와 첨단 연구개발 분야 투자를 대폭 늘려 2025년 29조 6천억 원에서 2026년 35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19.3%가 늘어났습니다. 고흥 복내면 주민들의 물 걱정을 해결할 정수장 재건설 예산 339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고흥구는 정수장 시설 재설치만이 나로도 주민의 식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해온 결과 2026년 예내 정수장 전면 재건설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사업비 339억 원을 들여 복내면 예내 정수장 전면 재건설 사업이 추진되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나로도에 하루 4,000톤 규모의 최첨단 정수 처리 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진군이 저수지 준설 사업 예산으로 국비 5억 1,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진군은 강진읍 신학저수지와 작천면 용동저수지에 각각 2억 4,700만 원과 2억 7,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축구장 약 3개 규모의 토사를 제거할 방침입니다. 강진군은 두 저수지가 준설 전 저수 용량이 5만 6천 세제곱미터와 16만 세제곱미터에 불과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농경지 생산성 향상과 영농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9월 15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방송 시간이 저녁 7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1시간 일찍 우리 지역의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